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벌써 2013학년도 수시 모집이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원서 접수 기간도 다르고 또 모집 요강도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접수를 하고 있을 텐데요. 특히나 올해 특성화고 출신자 전형은 133개 대학에서 5,886명밖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쟁률이 더욱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시 일반 전형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현명한 지원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자, 오늘은 2013 특성화고 수시 전략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남은 수시 원서 접수 기간 대입 합격의 지름길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내셨죠?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귀중한 진로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특성화고 팀장이십니다. 경복 비즈니스고 교사로 계신 서홍석 선생님, 그리고 해성국제컨벤션고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계신 이정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텔레비전,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적극적으로 진로 진학의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포털 사이트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들어오신 후에 여러 가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작진과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께서 사전에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방송 프로듀서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아, 방송 프로듀서가 되고 싶은 저희 프로그램도 좀 눈여겨볼 텐데요. 자,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한가요? 진학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연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전문계고교 특별전형이 수시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작년까지는 정시로 선발하던 전형인 만큼 수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세대 특성화 전형으로 입학을 하고자 하는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홍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 국어 1등급, 영어 2등급, 수학 2.5등급, 전문교과는 1등급입니다. 그래서 전교과 1.94등급이고요. 2학년 때 국어 1.5등급, 영어 2.25등급, 수학 2.5등급, 전문교과는 1.43등급이고 전교과 평균 1.63등급입니다. 3학년 1학기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2등급이고 전문교과는 2.42등급입니다. 전교과 평균 2.09등급이고요. 전학년 전교과 평균 등급을 보면 1.83등급으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모두 다 잘하는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예, 6월 모의 수능을 보면 모든 영역 다 1등급입니다. 그래서 참 잘하는 학생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살펴보지요. 예,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 1학년 2학기 학급 반장을 역임했고요.
디지털 콘텐츠 제작 동아리 활동을 했고 디지털 크로키라는 1인 창조기업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또 교회 활동으로는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 2010 자원봉사 교육 콘텐츠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요, 수상 경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8회 정도 되고요. 특별히 예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영어 단어 경시대상, 그다음 교내 논술 능력평가 금상, 그리고 1, 2학년에 걸쳐서 학력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비지쿨 창업 동아리 페스티벌 현장 사진 공모대회에서 최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자격증도 3개가 있는데요. 워드 프로세서 2급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그다음 비서 2급이 있고 지망대학은 연세대학교, 그다음 서강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이 특집하면서 이제 네. 보면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했었는데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도 물론 우수하지만 이게 모의고사 성적도 모두 1등급.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예.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지망하는 대학이 이제 연세대를 비롯해서 서강대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원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과 비교과 활동하면서 보면서 조금 우리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으로요. 전교과 등급 1.83 등급이면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내신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죠. 더 월등한 학생이라 정치를 염두에 두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에서 제시하는 최장력 기준은 모두 다 통과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예, 그리고 비교과 영역도 매우 우수한데 예절상을 받은 걸로 보아서 인성이 매우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 들고요. 생활 태도도 매우 모범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본인이 방송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고 교내 외적으로도 그거와 관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보완할 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지만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에서 학생부 100% 전형으로 선발을 할 경우에 모집 인원이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학교는 1명입니다. 각 학과별 최대 모집 인원이 1명이니까 그 비교과가 우수하긴 하지만 학생부도 우수하고 비교과도 우수하긴 하지만 모집 인원이 1명이고 또 전국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더 우수한 비교과와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겠죠. 그러면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6월 모의고사 성적에서 보면 외국어 영역 성적이 100분위가 97입니다. 그래서 혹시 진짜 수능 시험에서 컨디션이 약간 나빠서 좀 실수를 하면 2등급으로 떨어지면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했지만 이 특성화고등학교 전형 특성상 많은 숫자를 이렇게 뽑지 않기 때문에 1명이네요. 일단 실제 학생부 100% 전형일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일단 연세대 서강대를 이제 지원을 이제 전략을 좀 짜고 있는데, 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는 사회학과를 지금 지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정시여서 수능 성적이 합격에 많은 좌우를 했습니다. 합격에 많은 좌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서류 100%로 전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장력 기준은 2등급 2개로 되어 있고요. 서류 평가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교과 비교과하고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은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것만 평가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동일 계열 지원 적합성을 서류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수능 최장력 기준은 충분히 통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살펴보니까 충분히 서류 평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개 전형 트랙에서 한 개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고요. 이게 조금 변경된 겁니다. 최초 전형 계획은 2개 학과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변경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형 트랙은 6회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한 개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나군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수능 60%와 서류 40%로 선발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지원 자격에서 동일 계열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최장력 기준으로는 언수외탐에서 모두 응시하고 언수외는 4등급 이내가 되면서 그리고 내경은 4등급 이내가 되고 3개 이상 2등급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모두 다 만족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서류평가 역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합격에 많은 좌우를 합니다. 예,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 자유전공학부를 또 지원했는데요. 자유전공학부의 경우는 최장력 기준은 없고요. 1단계 전형은 서류평가를 하고 면접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서류평가는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교소개자료, 기타 증빙자료,
이런 걸 토대로 지원자의 학업 능력, 그다음에 학내외 활동,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호기심, 사고력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1단계가 통과되면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하는데요. 그 보편적으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자 사례를 보니까 이 학생보다는 성적이 조금 다 높은 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서울대는 가장 먼저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했는데 올해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10.72대 1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연세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어떻게 좀 지원해야 될까요? 예, 연세대학교가 입학사정관 전형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하는 대학이 몇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의 성적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주대학이나 건국대학이나 중앙대학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원서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서류 100% 전형이고 또 그러다 보면 작년에 정시에서는 가군에 있는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와 연세대학 중에서 어디를 쓸까 고민을 하지만 네. 지금은 수시에서 일단 연세대학교를 가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저학력 기준이 2등급 2개니까 통과한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이 학생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서류. 자, 그럼 선생님 그 외에 어떤 대학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예. 수시 지원에서 중앙대와 건국대 두 개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도 역시 입학사정관 전형이고요. 학생부 100%, 서류 100% 전형인데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경쟁률이 31대 1에 가깝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는 마감이 됐는데요. 1단계에는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50%와 그다음 면접을 반영하는데 면접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최저학력 기준이 이 학생은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개 영역 합이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자, 뭐 수시 지원을 우리 학생이 지금 고려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워낙 모의 수능 점수가 좋다 보니까 정시까지 노려서 예,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선생님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만약에 연세대학교를 지원해서 합격하면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 만약에 불합격한다면 정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고려대학이나 이런 다른 대학에서도 입학사정관 전형이라 할지라도 수능 성적을 많이 반영하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학생입니다. 네. 자, 거기에 맞춰서 좀 정시 모집 추천 대학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려대학교는 1단계에서 수능 70%, 서류 30%,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성적과 면접을 보는데요. 최저학력 기준이 2등급 2개라 이 학생은 모두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입학사정관 전형이고요. 언수회 외국어 영역 합 6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모두 다 통과하고 있고 작년 경쟁률은 거의 1대1에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군으로 가면 서강대학교가 이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전형인데요. 수능 60%와 서류 40%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요.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이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학생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군에 똑같이 경희대학교와 시립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생은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원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연대 이번에 수시가 신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전형이 궁금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궁금증이 잘 해결됐습니까?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올해 서류평가에 동일계 지원 적합성이 반영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고등학교 학과랑 지원하는 대학 학과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야 좋은 서류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자, 이 동일계열 지원 적합성이라는 것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은 일반 전형하고 좀 달라가지고 일단 지원 자격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동일계열 인정 범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연세대학교, 희망하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 본인이 졸업한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세대학교에 보냅니다. 그럼 그쪽에서 동일계열입니다, 아닙니다를 평가하는데요. 그 학생이 속한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니까 교과목이 어떤 경우는 공업에 관한 교과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상업에 관한 교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계열로 확인을 하려 그러면 상업 계열이라고 결정이 나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문과대학, 상경대학, 그다음 경영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이 있습니다. 사회학과는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학과고요. 그래서 이 만약에 동일계열 지원자가 아니라 그러면
동일 계열과 관계 있는 유사한 전공, 학생 같은 경우는 상업경제, 회계원리, 컴퓨터 일반이 되고요. 그거 확인을 학교장님의 확인서를 받아서 대학이 제출합니다. 제출한 다음에 최종 결정은 연세대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동일 계열 직원 적합성에 있어서 좀 적합하다고 선생님 판단하시죠? 예,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조언 많이 도움이 됐죠? 네. 네, 우수한 성적 끝까지 유지하셔서 원하시는 대학에 그리고 원하시는 학과에 꼭 합격할 수 있길 바라고요. 남은 기간 열심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방송 프로듀서가 꾸민 우리 학생입니다. 역시 서류, 내신 성적 그리고 모의고사 아주 뛰어난 학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신설된 연세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서류 100% 전형에 서류 준비에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1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능 공부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연세 입학사정관 전형 전문계고등학교 출신자 트랙 추천하고요. 그리고 중앙대 서울, 건국대 서울의 기획윤독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 전형을 수시에 추천하고, 아울러 정시는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서울시립대의 전문계고등학교 출신자 특별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수시 전략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만나보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무역사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수시 지원 어떻게 한 곳 있습니까?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지금 저희 학교가 모의고사를 안 봐서 수시를 가려고 하는데 수시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 같은 경우에 수능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안 보니까 걱정이 더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준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와 사회가 5등급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영어 3등급, 무역영어 4등급, 전자무역과 국제상무 4등급으로 조금 나은 편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4에서 5등급으로 중위권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 과목 평균 등급은 4.9등급, 국영수사 평균 등급은 4.8등급입니다. 네. 6월 모의고사 성적은 없습니다. 예,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 비교과 활동입니다. 먼저 교내 활동부터 보면 개발 활동으로 핸드메이드 소품반, 보적 답사반에서 활동을 했고요. 수상 내역으로 노래 부르기 부문이고 작품 전시 부문이고 글쓰기 분야에서 두루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을 보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 환경지킴이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1학년과 3학년 때 봉사 시간이 좀 적은 편이고요. 활동 내용은 주로 교내 봉사활동이 대부분이네요. 자격증으로는 ITQ 파워포인트와 아래 한글 자격증, 한자 실력급수 2급을 취득한 게 눈에 보입니다. 네. 지원하는 희망대학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제통상학과, 그리고 단국대 천안캠퍼스 심리학과, 숙명여대 경제학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무역사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 학생인데 성적을 보니까 뭐 중위권 정도 지금 더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을 하면서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성적평가를 먼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 내신은 4.9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권 학생이지만 자신이 희망하는 국제통상과 관련되는 교과들에서는 조금 자신의 평균 등급보다 상회하는 등급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을 할 만합니다. 네. 그리고 비교과 영역 평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 경력을 보면 앞서의 교과 성적에 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노래 부르기, 작품 전시, 글쓰기 모두 좀 표현력이 중시되는 분야들에서 네, 네. 다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혹여 입학 사정관 전형을 염두에 둔다면 이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여기서 예. 여기서 학생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희 학생, 네. 예, 현재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준비 중인 자격증이 따로 더 있습니까? 네, 지금 무역관리사 자격증 준비하고 있고 중국어 지금 배우고 있어요. 무역관리사와 중국어. 예. 혹시 수능 응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모의고사 경험도 전혀 없고요.
네.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예. 입학 사정관 전형을 한번 고려해 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먼저 자격증의 경우에 현재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ITQ 자격증은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으로서는 그렇게 높은 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자격증이 해당이 되겠고요. 지금 무역관리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중국어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좀 좋은 점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신의 희망 전공과 관련돼서 전공 적합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만약 취득에 성공을 한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봉사활동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1, 2학년 때 개발활동했던 부분들은 특별히 전공 적합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아쉽게 평가가 됩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 성적이 좀 중위권인데 문제는 지금 모의고사를 전혀 보지 않고 사실 수능도 지금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수시로 지금 가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원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예,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높지 않고 모의고사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성적은 당연히 적게 반영하는 것이 좋겠고요. 수능 최저 점수도 없는 전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적성고사 전형,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전형 등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먼저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대부분 반영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학생부에서 조금 점수를 좀 낮게 받더라도 충분히 적성고사 준비를 지금부터 한 달 정도를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기간으로도 충분히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만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저는 적성고사 전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마다 워낙 다양한 점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생의 강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에서 대학들의 요구사항을 한번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생활기록부를 살펴봤을 때 글쓰기 부분에서 상장을 좀 다수 수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작용을 할 수 있다면 글쓰기에 자신이 있다면 논술고사를 또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지망하고 있는 대학들 동국대, 단국대,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각 대학의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씩 살펴보면 어떨까요? 예, 전형 요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국대입니다. 예,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고요.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이고 수시 1차로 실시를 합니다. 모집 인원이 전체 최대 57명을 모집합니다. 방식이 과별 모집 인원이 따로 있고 그 과별 모집 인원 10% 이내에서 전체 과 합산해서 최대 57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과 모집 인원 10%가 초과되면 전체 57등 안에는 들었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되므로 과 선택이 더욱 중요한 전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전형 방법은 학생부 100%고요. 학생부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사회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 작년 경쟁률은 3.5대 1 정도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단국대 상황 살펴볼까요? 예, 단국대학교 보겠습니다. 단국대 천안 캠퍼스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수시 1차입니다. 작년까지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올해 모집 인원 52명은 전형 방법 학생부 30, 적성고사 70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 반영 교과는 국영 수사고 수능 최저 기준 없고 작년 경쟁률은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80문항을 6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언어는 국어와 영어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50문항이 70점 만점, 수리는 30문항이 30점입니다. 문제가 나오는 형태는 쉬운 수능 형태의 문항들이고 짧은 지문, 짧은 문항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단국대 같은 경우는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치실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동국대에 비해서 동국대는 학생부를 100% 반영하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는 맞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약간 불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전형이고요. 지금 이 단국대가 비교적 잘 고른 전형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세계 지망 대학 중에서요. 합격 가능성은 가장 높습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적성고사를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숙명여대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죠? 예, 화면을 보겠습니다. 숙명여대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은 수시 1차에서 실시가 되고요. 모집 인원 68명, 전형 방법 학생부 100%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2개 등급, 합의 5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네. 학생부가 100%인데다가 수능 최저 기준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모의고사를 준비하지 않아서 좀 적합한 전형이 아닙니다. 네. 다른 곳을 지원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논술 우수자 전형은 선생님 어떨까요? 예, 숙명여대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이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 대상에서 뺀다면 네. 논술 전형을 차라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 2차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수시 1차에서 앞서 추천했던 적성고사 같은 전형들을 준비를 한다면 수시 2차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글쓰기에 자신을 확실하게 보인다면 논술 우수자 전형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수능은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숙명여대를 지원하려면. 논술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선발일 때는 수능 최저 기준이 들어가지만 일반 선발의 부분에서는 일반 선발일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 가운데서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셨는데 그 외에 우리 학생이 좀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추천해 주실까요? 예. 적성고사 유형 수시 전형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네. 그 이외에도 혹시 적성고사 국어 수학 과목에 좀 자신이 없다면 입학 사정관 전형도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류와 면접을 통하는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예, 명지대학교가 모집 인원 61명의 적성고사 전형으로 실시를 합니다. 단계 전형으로 1단계 학생부 100%로 반영을 하긴 하지만 60배수를 뽑기 때문에 통과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적성고사 과목은 국어와 수학입니다.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교 전형 64명 모집에 학생부는 비교적 적게 반영해서 30%, 그리고 적성고사는 70%가 반영이 됩니다. 적성고사 과목 국어, 영어, 수학이 있습니다. 수원대도 적성고사 전형입니다. 학생부 50이고 적성고사 50입니다. 학생부가 많이 반영되긴 하지만 작년 입시 결과를 봤더니 수원대 적성고사 80문항 중에서 36문항 정도를 맞췄을 경우에 경영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예, 절반 이상은 틀렸는데도 합격을 했으니까 학생의 경우에도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강남대와 대진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20, 그리고 서류 20, 그리고 면접 60을 반영하는 강남대와 학생부 30, 면접 70을 반영하는 대진대는 적성고사 전형이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면접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대학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적성고사 전형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계시는데 잘 이해하셨어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자, 서홍석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을 위해서 좀 조언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예, 내신 성적이 중위권이고 수능을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성고사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생부 100% 전형 가운데 낮은 대학을 지원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입시 관련해서 스트레스 많을 텐데 선생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됐지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용기 가지고 이 두려움을 좀 통쾌함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국제무역사를 꿈꾸는 우리 학생인데요. 일단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은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 좀 낮은 전형이 좋은 것 같고요. 수능 최저, 지금 모의고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골라야 됩니다. 우리 학생한테 가장 맞는 전형은 적성고사 전형이고요. 이 밖에도 입학사정관제와 글쓰기를 잘하기 때문에 논술고사 전형도 함께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고사 수시 1차에서 단국대학교 천안, 명지대학교, 가천대학교, 수원대학교의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 전형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강남대학교의 면접 전형으로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 대진대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이번에는 진로 직업 탐구 생활 순서인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기후 변화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시간당 113mm, 기상 관측 이래 104년 만에 폭우, 48년 만에 찾아온 이상 한파, 100cm의 폭설. 이 모든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 이젠 적응하고 활용해야 할 때. 지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후변화 전문가를 진로직업 탐구생활에서 소개합니다. 서로 경쟁하며 우위에 서기 위한 분주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인데요.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풀고 활용하기 위해 앞장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전문가들인데요. 폭염이라든가 홍수 또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리 그러한 그 원인을 규명을 하고 또는 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기후변화 전문가의 임무입니다. 기후변화란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상이변의 변화인데요. 이로 인해 북극곰의 멸종과 임야의 사막화 등의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있는데요.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은 다양한 학문 간의 연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어하고 재미있어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학문을 전공하여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하고 기후변화에 적응,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해양, 생태계, 건강 등의 부문별로 그 영향을 평가해 산업, 경제, 과학,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재난, 재해 등의 피해를 줄이고 기상과 연관된 신산업, 유망산업의 발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과 선택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기후변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그 기후변화 전문 기관이라든가 또는 그 기후변화 협약 그 사무국 등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이런 그 연구기관 또는 정부기관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기후변화 관련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의 그 인턴 과정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을 쌓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기후변화 관련한 직업을 가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와 포럼 또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각종 학술 행사에 참여해 지식과 안목을 넓히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른 나라와의 연관성이 큰 만큼 국제환경법, 외국어 실력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후변화는 기후과학과 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인류의 경제 활동이 다 어우러진 종합적인 환경 이슈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학문들이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관련된 이런 전문가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련 학문의 성과가 어떤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논의 동향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기후변화 전문가는 국가기관 등의 컨설팅 업무를 돕고 프로젝트를 확정해 하나의 연구보고서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되는 직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수, 가뭄, 폭우 등 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등을 통해서 세계는 이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전문가라는 직업은 미래에 역할이 커지고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후변화 전문가의 활약으로 지구온난화에 적응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하며 진로직업 탐구 생활을 마칩니다. 기후변화 전문가 탐구생활 보고서. 기후변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과학, 기후학, 대기과학 등을 전공하고 국제환경법, 외국어 등의 지식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생생한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엔 이슈 조훈입니다. 이번 주 교육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듀엔 이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성폭행 가해자가 봉사왕으로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수시 모집처를 맞은 대학들이 이러한 불량 추천서를 걸러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성균관대, 경희대 등 일부 대학은 허위사실 과장된 평가 내용이 담긴 불량 추천서를 작성한 교사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학생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적격 학생의 입학을 막는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들은 면접 강화를 통해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보관도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입학사정관제 제도가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불량 추천서 등으로 더 이상 구멍이 뚫리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계속해서 에듀엔 이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 수험생이 온서를 낸 대학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면 지원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3학년도 1회차 수시 전형 지원자 가운데 재정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지원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됐지만 교과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발표는 이보다 늦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데 따른 조치인데요. 흔히 부실 대학으로 여겨지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도 따를 수 있으니까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한 대학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에듀엔 이슈 세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대입 논술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워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자, 올해 입시부터는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입 논술 공교육 연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입시부터 대학들이 논술 시험을 출제할 때 고등학교 교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난이도와 제시문, 영어 등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 논술 시험이 끝난 뒤에는 대학별로 시험 문제와 문제 해설도 공개하도록 해서 수험생들의 논술 대비를 돕기로 했습니다. 교과부의 계획대로 그리고 수험생들의 바람대로 올해 논술 시험은 과연 쉬워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듀엔 이슈 마지막 소식입니다. 말 많고 탈 많던 학교 폭력의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우편 설문 방식으로 1차 실태 조사를 한 데 이어서 오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2차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조사 항목은 4개 영역에 15개로 구성되며 피해 사례는 물론 가해, 목격 사례 예방교육의 효과도 함께 묻는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실태조사는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생생한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엔 이슈 조훈이었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신청 방법. 제일 먼저 확 바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그 다음 중앙에 1:1 입시 상담 배너를 클릭. 가장 먼저 상담받고 대학 가자의 1:1 입시 컨설팅을 받기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체크합니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출결 상황, 봉사활동, 수상 실적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비교과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의 수능 모의고사 100분위 성적과 표준 점수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상담받고 싶은 부분이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시면 1:1 맞춤 상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참여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홈페이지 접속.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수시 전략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상담 학생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춘천에 살고 있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아, 춘천에 살고 있군요. 요즘에 수시 접수 기간인데 마음이 좀 조급하지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던가요? 네, 수능을 안 보고 수시로 준비를 해서 4년제 조리학과 쪽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 조리학과 관련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홍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3학년 1학기 국어 4등급, 영어 3등급, 수학 4등급, 농업에 관한 전문교과 4.6등급, 전교과 4.3등급이고요. 수학, 영어과학은 4.28등급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6월 모의고사 성적은 모두 다 8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 교내 활동은 2학년 1학기 학급 부실장과 2학기 학급 실장을 했고요. 개발 활동에서 댄스반과 축구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일반고에서 특성학으로 전학한 학생입니다.
취업 캠프 소감 분석이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다음 지망하는 대학은 ROTC가 있는 한식 관련 학과 또는 식품공학 관련 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요구사항이 조금 이제 특이하네요. ROTC가 네. 있는 학교, 그리고 지금 수능을 보지 않고 수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좀 추천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분석 전에 혹시 따로 준비하는 전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예,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은 학과별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속한 학과는 한 개 학급이 한 개 과입니다. 그럼 내신 성적 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전문 교과를 포함한 전학년 전교과 성적이 5.43등급이지만 수학, 영어, 과학을 반영했을 때 4.28등급입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은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없고요. 현실적으로 5등급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생부 100% 전형을 하는 대학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대학의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 그리고 면접이 조금 있는 대학을 준비하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내신 성적이 지금 중 하위권 정도 지금 되고, 그다음 비교과는 아직까지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아주 현실적인 지원 전략 어떤 식으로 좀 세워야 될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성적도 낮고 비교과 활동이 좀 없는 상태에서 또 진로가 또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틈새를 잘 공략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원율이 낮으면서 내신 성적을 좀 낮은 대학, 그다음에 지원율은 낮고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또 세 번째로 지원율은 높으나 중복 합격으로 미충원이었던 대학, 또 복수 전공 또는 전과를 고려하는 지원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좋은 전략을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은 어떤 준비를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예, 어찌됐든 이 학생이 원하는 것은 수시에서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희망하는 게 ROTC가 있는 대학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 1월 1일 현재 98개 대학에서 110개의 학군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군단이 있는 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대학을 선정합니다. 내신 성적이 높고 수도권은 좀 제외를 시키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는 대학에서 특성화 전형으로 뽑는 학과 가운데 한식 관련 학과나 식품공학과나 이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을 또 선정합니다. 없는 대학 다 빼고요. 그다음은 지원 자격 가운데 수능을 안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을 또 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지원할 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그랬을 때 지원 못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또 그 대학을 또 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몇 개 대학이 남겠죠. 그럼 그 몇 개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하는 대학은 또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전형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을 합니다. 그도 지원율을 분석하고요. 그다음 예비 합격 충원율, 이런 걸 이제 분석해가지고 점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좀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살펴봐 주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택대 같은 경우는 수시 1차에서 학생부 100%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세명대, 대전대, 모건대 이렇게 다 있는데요. 세명대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을 산출해 보니까 4등급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이오 환경공학과도 4.5, 4.5등급, 한방 식품영양학부도 4.15등급이니까 좀 비슷하죠, 그렇죠? 대전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식품영양학과가 작년에 3명 모집에 13명이 지원해서 4.3대1 정도 됩니다. 내신은 3.29등급이니까 조금 학생이 합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모건대 같은 경우 학생부 100%로 선발하고 바이오 건강학부 같은 경우는 2대1이었고 내신 평균이 4.3등급 정도입니다. 서원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고요. 여기가 이제 좀 재밌는데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니까 식품영양학과에 5명 모집에 4명이 지원했습니다. 예, 그러면 미달이 난 거죠. 그리고 내신 평균은 3.8등급입니다. 그다음 우석대 같은 경우를 보면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작년 결과를 보면 2명 모집에 2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럼 1대 0이었어요. 그러면 합격했는데 작년에 최종 등록자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지원 학과에 대한 기초 지식, 적성, 뭐 전공 관심도 이렇게 해서 대학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자질들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고서대를 살펴보면 학생부 100%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5명 모집에 37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구대학 같은 경우 학생부 100% 전형으로요. 식품공학과에 5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셌는데 예비 번호가 7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아이들의 성적을 보면 평균 3.71등급 정도 됩니다. 그다음 식품영양학과는
5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번호가 17번까지 진행이 됐으니까요. 지원한 아이 가운데 제일 끝에 한 명만 떨어지고 일단은 합격증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평균 4.4등급 정도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아주 그 까다로운 단계를 다 거치셔서 추천 전형을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자, 지금 조리학과를 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아까 서원대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서원대학교요. 예. 네, 식품영양학과 말고 외국산업학과도 있는데요. 네. 거기서 공고라서 거의 학생들이 특별 전형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내신이 낮아서 일반 전형으로 넣어보려고 하는데 어떤지. 외국 산업학과를 일반 전형으로 넣어보고자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지방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4등급 이후 같으면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넣어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서원대 홈페이지에 보시면 합격한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합격한 성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원대 홈페이지에서 내신 성적을 산출해보고 그 다음은 내신 성적과 합격자들의 성적을 비교해보고 지원율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율, 예비번호 간 순서, 그 다음에 충원율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꼼꼼하게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저 요리사요. 요리사. 네, 좋습니다. 멋진 요리사의 꿈 꼭 이룰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고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 지금 모의고사를 이제 준비하지 않고 내신 성적인데 내신 성적이 중하위권이지만 비교적 아주 분명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 수도권 지역 대학 중에서 학생부를 반영이 낮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 외 지역 대학에도 지금 지원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세명대, 대전대, 모건대, 서원대, 대구대, 호서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수시 면접 중심 전형으로 우석대를 추천드립니다. 이 학교 모두 다 학군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수시 전략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과는 좀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 어떤 점에 좀 가장 유의해야 될까요, 선생님? 예, 일반 전형보다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서는 지원 자격과 동일계열 인정 범위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대학 입학처를 통해서 꼭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일 계열 인정서라는 거.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홍석 선생님 그리고 이정준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공부비법 전해드리는데요. 내일은 여름특강 4탄으로 자연계 논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연계 학생들,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내일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충분히 큰 도움 받을 수 있으리라 믿고요. 자, 오늘로써 이제 수능이 77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어때? 너무 맛있다. 인사도 쓰고 정말 좋아졌어요. 먹고 싶은 것도 잘 먹을 수 있고 잇몸이 한결 젊어진 것 같아요. 잇몸에 힘도 생기고.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 잇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
테마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느지막한 여름 오후, 여기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장을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다 싫대? 남쪽에서 나고 자란 영선 씨와 북에서 온 인숙 씨는 얼마 전 한 가족이 됐는데요. 세터민들의 정착을 돕는 통일가족을 통해 서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만드니까 정말 외롭지 않고. 엄마와 함께 남으로 온 16살 은희에게도 언니들이 둘이나 생겼는데요. 언니들은 은희를 통해서 더 큰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면은 좋고 하니까 이런 통일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됐고, 그냥 좋은 친구, 동생, 일단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서 그건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 얻은 것 같아서. 국내 거주하는 세터민들의 수는 모두 24,000여 명 선.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다름 아닌 마음의 손길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는 진짜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모아줘서 이렇게 허물없이 오가고 음식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즐겁게 웃고 떠드는 그런 관계는 없었어요. 정말 즐거운 때가 많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가족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줄이가 하는 공고의로 김명훈의 강으로 돌아가는 TV가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신개념 수도권 시사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남산. 서울 시민의 62.8%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남산을 꼽고 있습니다. 남산의 면적은 289만 제곱미터로 높이는 270m에 달하는데요. 남산에 오르는 길은 15개로 자연체험 코스, 역사 문화 코스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2km에 달하는 한바퀴 코스는 시민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191종, 288만 그루의 식물들이 남산의 상쾌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남산의 명물 케이블카. 605m 길이의 선로를 초속 3.2m의 속도로 달려 정상까지 오르는데 3분 정도 걸립니다. 해발 479.7m 정상엔 236.7m 높이의 N서울타워가 있는데요. 하루 평균 5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N서울타워에는 전망대와 하늘 우체통, 그리고 사랑의 열쇠나무까지 이색적인 공간들이 가득합니다. N서울타워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조명색이 변하는데요. 농도가 낮은 맑은 날에는 하늘색 조명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쉼터인 남산. 시원한 전망을 즐기면서 여름 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한옥도서관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무늬가 좀 맑고 괜찮은데 거기는 약간 탁해요. 그래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시원하고요, 조용하고요, 우아해요 되게. 손이 빨간색인데 이런 거 왜? 안 먹으면 헷갈리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플레이어 또 옛 선조들의 문화를 익히고 또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반응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서관, 한옥 도서관이 서울 시내에 각 구마다 하나씩이라도 있으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짜장면. 보낼까? 응? 고구마시오. 벌써 왔네? 어머, 불이야! 이렇게 빨리? 새 주소로 알려주셨군요. 길 찾기는 쉬워지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주민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도 이제 새 주소가 내 주소입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새 주소가 법정 주소가 됩니다. 우리 김치 떨어졌어. 미자야! 달리는 발전소. 비우는 발전소. 춤추는 발전소. 끄는 발전소. 우리나라 5천만 개의 발전소. 에너지를 절약하는 당신이 대한민국 발전소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